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게임 이론의 명저죠.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같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끝이 정해진 관계에서 협력은 과연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곧 끝날 프로젝트나 학기 말이면 헤어질 팀원, 아니면 임기가 딱 정해진 계약 관계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모두가 끝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서로를 믿고 끝까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볼 사이도 아닌데 내 이익이나 챙기자,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왜 많은 경제학자들이 처음에는 끝이 정해진 게임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아주 차갑고 냉정한 논리의 세계, 게임 종반의 역설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둘 다 입 다물고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상대를 못 믿어서 서로 배신하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는 바로 그 게임이죠. 딱 한 번만 하는 게임이라면 배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이제 상식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죄수의 딜레마를 100번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딱 100번째,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판에서 상대가 뭘 하든 간에 당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배신입니다. 왜냐? 마지막이니까요. 내가 오늘 상대를 배신한다고 해서 내일 나에게 돌아올 보복 같은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력을 하든 배신을 하든 나는 무조건 배신하는 게 이득인 거죠. 이게 아주 냉정한 논리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역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게임의 상대방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인 100일째에 서로가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99일째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착하게 협력해줘 봤자 어차피 상대는 내일 나를 배신할 게 뻔한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100일째 배신이 확실하니까 99일째에도 배신하는 게 합리적이게 되고요. 99일째에 배신이 확실해지면 또 98일째에도 배신하는 게 합리적이게 되죠. 이 논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게임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첫날부터 배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역진귀납법이라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협력이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현실도 그럴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묘미가 바로 이런 데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던 게임의 판 자체를 살짝만 바꾼다면 이 절망적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오는 새로운 게임을 한번 보세요. 죄수의 딜레마랑은 보수 구조, 그러니까 점수판이 좀 다르죠? 한쪽이 강하게 나가고 hawk, 다른 쪽이 부드럽게 나갈 때 dove, 각자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수의 딜레마에는 배신이라는 단 하나의 안정적인 결과, 즉 내시 균형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게임에는 혹, 더브, 그리고 더브, 혹이라는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양쪽 모두 다른 행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가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 내시 균형이 여러 개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끝이 보이는 게임에서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건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조건인 셈이에요. 이 놀라운 현상을 이론적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 게 바로 전례정리, 영어로는 포크시오렘입니다. 이 정리가 도대체 어떤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노아와 크리스나가 증명한 정리를 보시죠. 매 순간 벌어지는 이 단위 게임에 여러 개의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면 하고 시작하죠. 바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게임이 충분히 길기만 하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협력적인 결과가 하나의 안정적인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배신만 하던 그 암울한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핵심 조건이 바로 이 수식에 담겨 있습니다. V 곱하기가 VI보다 크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V 곱하기는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얻고 싶은 목표 보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VI는 최소 극대화 보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상대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을 때 내가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악의 보수, 즉 나의 안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협력을 통해 얻는 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이 최소극대화 보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대가 나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 우리가 하려는 협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 마지노선보다는 더 높은 보상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 처음 증언으로 돌아와 보죠. 도대체 내시 균형이 여러 대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마법처럼 협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V 곱하기 VI라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믿을 만한 협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이름이 바로 처벌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해요. 첫째,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높은 보수, 예를 들어 6.6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둘째, 만약 누군가의 약속을 깨고 배신하는 걸 발견하면 셋째,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들이 즉시 전략을 바꿔서 배신자를 응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응징이 그냥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덜 좋지만 특히 배신자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다른 내쉬 균형, 예를 들면 2-7 같은 상태로 게임의 판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전략의 천재성입니다. 이 처벌이 그저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안정적인 게임의 결과, 즉 내쉬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배신하면 우리는 모두 저쪽 균형으로 옮겨갈 거야 라는 위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배신을 고민하던 사람도 딱 한 번 배신해서 얻는 단기적인 이익과 남은 게임 내내 저 나쁜 균형 속에서 받게 될 장기적인 손해를 저울질하게 되겠죠. 게임이 충분히 길다면 당연히 미래의 손해가 현재의 이득을 압도하게 됩니다. 결국 배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게임 종반의 역설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복수의 내시 균형이라는 열쇠로 어떻게 협력을 구원할 수 있는지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말해서 끝이 보이는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배신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관계 안에 배신자를 응징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정점, 즉 나쁜 내시 균형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협력을 더 굳건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맺는 수많은 약속들이 단순히 계약서의 글자 때문에 지켜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면에는 만약 이 약속을 깨면 우리는 모두에게 불리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또 다른 균형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속들이 유지되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